두 번째 순서는 우리 이제 이유영 선생님의 학교 개혁 실패기. 학교를 개혁하려다가 그 뭡니까 반정이 실패한 건가요? 네,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좀 준비해 오셨는데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개혁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멀고 먼 학교 민주화의 길. 학교 민주화의 길. 네, 좋다. 네. 그래서 이 저의 학교 민주화의 길 그냥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비포 애프터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저희 조합원들의 그 학교 민주화 이전 이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점이 뭘까요? 비포 애프터의 그 기점. 코로나19. 세교정부인. 맞습니다. 선물 줘야 돼. 선물 줘야 돼. 정권 교체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2017년에 발령을 받았고요. 제가 근무하기 전에 한 5년간 그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힘쓰시던 선생님들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거장 3인방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학교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떠나시면서 저한테 유언처럼 이유용 우리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놓은 학교 잘 지켜라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이었고 정말 그걸 안 지키면 그분들한테 너무 혼날 것 같았어요. 그 세 분의 그 한마디가 너무 저에겐 컸고 그래서 이분들이 읽어놓은 학교 민주화를 제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으로 그 학교 운영위원회도 들어가면서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힘을 썼습니다. 예. 근데 그 많은 사례 중에 그냥 3개만 얘기를 하면요. 학생회, 비포, 어용 시도. 학생회를 어용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교직원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들 여기 학생들이 50장 건의문을 써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건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니까 선생님들이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학생회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건의문을 쓰라고 시킵니다. 와, 예. 완전 어용 노조네요. 예, 어용 학생회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좀 굉장히 일찍부터 핸드폰을 걷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 오고서 핸드폰을 걷지 않는다는 사실에 수업이 될까라고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학생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수업도 잘 되고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학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학생에게 잠깐 선생님 여기 교탁 위에 잠깐 올려놓고 이따 찾아가라고 하면은 순순히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시 저 핸드폰을 50분 뒤에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 저항하는 이유는 일주일 뒤에 줄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도 잘 되고 학생들과도 소통이 잘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포 전 정권에서 이 핸드폰을 걷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 대의원 회의 때 핸드폰 수거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연히 애들은 안 걷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다시 이제 학급회의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학급회의 주제를 정해줘요. 학급회에서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을 걷지 않는 방향으로 또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다음 주에는 그 교문 앞에 벽보가 크게 3개가 붙고 그 스티커를 붙이는 판을 또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회의를 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이 촛불의 힘을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예전의 학생이 아니에요. 예,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휘둘리지 않고 학생회장이 그 어용으로 가지 않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어용을 시도했어요. 근데 새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학생 대의원회를 소집을 하실 때 직접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는 동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소박해요. 자전거 바퀴 바람 넣는 기구가 고장이 났는데 그거 고쳐주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정문만 개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문도 개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면학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주세요. 뭐 그런 코로나 안전 거리두기를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건의를 아이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3년간의 노력은 무엇인가. 정권 교체로 그냥 바로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교직원 회의 또 끊임없이 저희가 요구한 것이 뭐냐, 연수와 회의를 구분해달라. 그리고 단순 전달 회의는 하지 말아달라. 안건 중심의 회의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안건이 생기면은 선생님들의 어떤 첨예한 관심과 어떤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안건이 생기면 갑자기 있던 회의가 연기가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모 사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없던 회의가 갑자기 단축 수업까지 해가면서 회의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안건도 그렇게 회의를 해달라고 하면은 회의 날짜는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항상 회의를 할 때 교직원 회의 전에 연수를 합니다. 우리 왜 필수로 해야 되는 각종 연수들 있잖아요. 예.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연수를 하고서 회의를 한 5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회의할 힘이 없고 빨리 이제 4시 40분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선생님들이 이제 시계를 보는 상황에서 2분을 남겨놓고 하실 말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일어나요. 일어나서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 쟤 또 일어났네.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회의가 지속이 됐고,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이제 안건 중심의 회의를 해달라.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좀 안건을 미리 알려달라.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표가, 교육과정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거기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을 하면은 그때 왜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건 중심의 회의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항상 그 회의 장소에서 얘기가 안 끝나니까 뭐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회도 열리지도 않고 다시 알려주는 것도 없고 뭐 그랬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회의를 했더니 안건 중심으로 하려는 노력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처음으로 교육과정 표를 띄워놓고 의견을 얘기하라는 그런 회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렇게 빠른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의 날은 그냥 대표적인 행사로 적은 건데, 뭐 세월호라든지 뭐 독도의 날이라든지, 제가 그동안 이 학교 또 3년 동안 이제 이런 행사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예. 그걸 뭐 꼭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학교 예산을 쓰는데 기한을 하면은 계획서가 부실하다, 뭐 이런 많은 그런 저항을 받았고요. 이제 2018년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학생의 날, 그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의 날에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교 차원은 아니더라도 담임 선생님들이 그동안 해오던 그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제가 있는 학년은 학생들에게 수정 테이프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학생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고, 이제 2학년은 컴싸하고 귤을 나눠주는 행사를 계획을 했어요. 근데 저희 1학년은 기한을 조금 일찍 올려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수정 테이프가 주문이 돼서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학년은 그 컴싸와 귤을 기한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교장 선생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게 20만 원 이하였나 30만 원 이하여서 전결이었어요. 근데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애들한테 뭐를 사줄 수가 있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학급별로 행사면 뭐 계획서가 뭐 커야 되지 않냐, 내용이 부실하다, 또 이제 이런 각가지 이제 요구를 하셔서 어쨌든 선생님들은 이 행사를 하고 싶으시니까 그 전 정권의 취향에 맞게 기한을 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된통 선생님들께서 당하고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학생의 날 행사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학생의 날 행사가 좀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안 뜯었네요. 극대노. 네, 극대노. 학생의 날 행사를 계획했다가 극대노하는 교장 선생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새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하시고 오늘은 학생의 날입니다. 라는 전체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날 기념비에 적힌 문구를 교장 선생님께서 적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너무 많이 서 있어서 힘드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극대노에서 기념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내년 세월호 행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뭐 독도 교육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현수막 거는 거 이제 일사천리로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기타 등등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하는 공문, 특히 품위 같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은 공람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구두 결제 만들고. 근데 이게 정권 바뀌면서 메시지가 막 옵니다. 열심히 공람했더니 이제부터는 교장 선생님 공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정권 교체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해온 학교 민주화에 대한 노력이 뭔가라 이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유용 이제 상한가야, 블루칩이야, 뭐 이제 그동안 조합에서 분해해서 노력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축하의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게 전혀 축하의 이야기 뭐라 그래야 돼? 잘된 걸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한 민주화는 이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그 기존 정권에서 끊임없이 민주화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주화를 갈망하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뿌리 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뿌리 내리진 못했고 그게 이제 정권 교체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걸 우리가 이루어내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또 느낀 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학생들도 바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처럼 정권 교체가 되어서 뿌리 내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도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정권을 잡아야 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뿌리를 내리는 것이 헛되지는 않았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선생님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아이들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뭐 실패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걸 느끼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